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의 지역분석 부동산 여행의 이영욱입니다. 네, 최근 여러분 부동산 경기 좀 어떻게 보세요? 좋은 이슈들, 안 좋은 이슈들, 오른다, 내린다,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남의 말 듣고 또는 남이 추천하는 지역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손품, 발품을 팔면서 그 지역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욱의 지역분석 부동산 여행,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가보시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으니 잘 따라오세요. 네, 일단 강서구 염창동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요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 안에 염창동이 있겠죠. 우리 강서구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서울 25개 구에서 제일 서쪽으로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입니다. 아마 강서구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은 마곡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설명해 드릴 염창동은 마곡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강서구 자체가 서울시 인구 중에서 4%를 넘게 되니까 1000만 명에서 4%가 40만 명이거든요. 강서구가 좀 많이 인구들이 있고 면적도 넓구나. 이 지역이 바로 강서구인데 여러분 보시는 데가 여기가 마곡, 그리고 염창동은 요 강서구의 제일 끝쪽에 있는 요 염창동. 염창동을 특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이유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서구 하게 되면 이 한강과 근접해 있죠. 서울시에 대해서 한강에 대한 입지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옆에 마곡이 있고 또 이 강서구 지역에서 제일 핫하게 지나가는 지하철 라인이 바로 9호선입니다. 특히 이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가양역과 마찬가지로 9호선 급행이 지나가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이 강남 쪽까지도 진입이 가능하고 또 이쪽 김포공항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2030 생활권 플랜상에서는 이 염창동이라는 요 섹터가 지역 생활권 상에서 염창 생활권으로 가양과 등촌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이 염창 생활권 바로 옆에가 바로 또 마곡 생활권이 돼요. 이미 염창동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염창동 어디였지? 양천구였나?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직접 발로 뛰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염창동의 대략적인 분위기, 자, 지금 염창동 지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 생활권 계획에 본 것처럼 이 전체가 지금 강서구인데 염창동 자체가 한강이랑 붙어 있죠. 그렇죠? 자, 한강이 크게 한강에 마포구, 용산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마용성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지금 요 강서구도 여기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강북쪽이고 이제 강서구는 강남쪽 편인데에서 한강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한강이고 이쪽에 또 하나 지류가 있죠. 우리가 안양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안양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이 지역을 아마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합수부라고 합니다. 안양천과 한강. 그래서 합수부에서 지나서 쭉 가게 되면 행주산성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아주 코스가 좋죠. 자, 우리 염창동 지역을 한번 보고 있어요. 어떤 동네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보니까 강서구에서 특히 화곡동 같은 지역들은 빌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발사나 우장산 넘어가면서 좀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요 염창동을 보니까 대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자, 보니까 이 편한 세상 염창 하나 꿈에 그린 현대 아이파크 이너스대 안에 힐스테이트 쭉 나오면서 염창공원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흐린 하늘색으로 본 데들이 학교들인데 염창초, 염경초, 염경중 또 서울 염동초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곡 지금 굉장히 비싸죠. 예, 마곡 뭐 엠벨리 7단지, 14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들 10억을 성회하는 그런 수준들인데 저쪽에 있는 마곡 단지들이 너무 가격들이 올라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그런 업무 단지들 마곡이든 또는 9호선을 타고 이쪽 강남 쪽으로 가는 데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저렴하면서 한강변이면서 지하철 라인도 가까운 이 지역들이 좀 인기가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학세권 얘기 많이 들어보죠. 여기 염동초, 염경중 이 근처에 바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강변 성원 아파트, 한강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하철하고는 멀고, 근데 나는 이런 한강변보다는 지하철이 더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등촌역, 염창역 쪽으로 가겠죠. 여러분 염창역 가신 분들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시는 아파트가 현대 아이파크하고 염창 하나 꿈의 그림일 거예요. 이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9호선 급행 타고 자, 2번 출구 앞에 내렸어요. 자, 여러분 느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신목동역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양으로 해서 김포공항까지 쭉 9호선 라인이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앞에 상가들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 아이파크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삼정, 그 다음에 하나 있죠. 하나 꿈의 그림 있죠. 자, 요런 동네가 바로 염창 쪽. 자, 아마 안 가보신 분들 이렇게 보실 거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통 첫 투자 또는 안전 투자할 때 아파트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마곡 옆에 염창역 인근에서 염창동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 나는 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또는 한강에 근접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해가지고 개인 스스로의 선호도를 매치를 시켜서 나의 투자 물건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 염동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특정 아파트를 많이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하니까 이런 지역들, 이 아파트들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들이 있겠지만, 이런 학군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녹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강에 근접해 있긴 한데 한번 크게 볼게요. 여기서 한강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마포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 한강변에 대해서 공원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서초구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아리팍 하는 아크로 리버 파크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더 한강변에 있는 아크로 리버 하임. 무지무지한 그런 녹지들이 너무나 좋게 돼 있는데 이쪽 요 강서 쪽에는 살짝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상대적으로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또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한강변, 학군, 교통, 각각의 연식들, 세대수 다 평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포함해서 어떤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제가 이 염창역에서 제일 관심 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9호선이다. 여러분 9호선 연장 계획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지금 보훈병원까지 굉장히 큽니다. 가보시면 보훈병원 있고 개화 방화 있는 또 개화역이 있고 김포공항역 지나가고, 이게 김포공항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 쭉 급행으로 16개 역이 지나가는데 염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 열차보다 급행으로 가게 되면 10분, 20분이 훨씬 더 절약이 되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양, 염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번개 표시되어 있죠. 가양, 염창,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또 9호선하고 2호선 연결되는 당산, 다 여의도 급행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패스하면서 가니까 빠르겠죠. 그리고 특히 김포공항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급행이 있고, 이게 제가 염창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지역 분석을 할 때는 큰 지역부터 내려와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서구에 상당히 동이 많죠. 네. 우리가 이 얘기는 한번 해드릴게요. 동 구분을 할 때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나눠져 있어요. 법정동은 뭐 우리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적 서류들을 나누는 구분이 되는 게 법정동이고, 하지만 이런 주민 편의라든지 행정 능률이라든지 할 때는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행정동으로 봐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지금 이게 행정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에서 굉장히 많은데 염창동이 이 지역이고, 강서구 전체에서 평당가로 봤을 때 제일 비싼 동네가 마곡이구나, 엠벨리 있는 데들. 그 다음에가 내발산동이구나, 이런 동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양하고 염창이 9호선 급행이라고 그랬죠. 아마 그런 이슈들도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양, 염창 있고, 조금 더 외곽에 방화동 가면 아마 이제 방화 뉴타운이라고 이제 있죠, 앞으로. 자, 개화 방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염창동은 요 정도 추세가 있고, 대략적인 평당가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강서구 평균이 1930만 원인데 염창동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한번 그 강서구 염창동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이 만약에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어떤 물건을 한번 보고 싶은데 현재 이 추세를 알고 싶다 하려면 물론 근처에 있는 중개사를 방문해 봐야 되겠죠. 이 경매시장에서 염창동 분위기를 한번 살아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매각이 된 사례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동들 중에서 염창동을 제가 눌러봤어요. 그러면 최근에 염창동에서 진행이 됐던 낙찰된 사례들이에요. 하나만 눌러볼게요. 아마 여기서 이너스 대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강서구 염창동 이너스 대안의 전용 8사니까 한 33평형 정도 되겠죠. 이걸 한번 눌러봤어요. 5억 8,800에 5월 달에 나왔는데 7월 달에 5억 7,100 감정가 가깝게 낙찰이 됐어요. 우리가 지역 분석을 아까처럼 미리 공부를 했다면 염창동이구나, 그 지역이구나, 합수부 근처구나, 마곡 근처구나, 거기에 있는 내한 아파트구나, 그게 일반 기본 평수 전용 8사가 나왔구나, 그게 5억 8천에 나왔는데 5억 7천에 낙찰이 됐구나. 그럼 현재 이 시세는 얼마나 할까? 라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지역 분석을 끝까지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염창동 안에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낙찰했는지를 한번 알게 되면 지역 분석의 끝판왕이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어떤 투자 유망 지역들,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런 지역들을 저와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지역 분석 내공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이 무궁무진한 그런 부동산 내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고맙습니다.